텍스 메신저로 링크를 들어가서 범행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안녕하세요. 동부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요즘은 피해자를 넘어서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보이스피싱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경제범죄랑 지능범죄 수사를 주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사를 했는데요.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본인이 이렇게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싱범들이 중국인 또는 국내의 기존 범죄 조직을 활용해서 점조지 형태로 피싱 가담을 시켰는데요.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피싱이었고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기관을 사칭해서 기관의 어떤 법적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방법이 있었고, 이게 제일 처음 나왔던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또 어떤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했던 음성을 들려주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 최근에는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도 하고 그 피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 범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먼저 갈취한 다음에 그 현금이 갈취되어서 수사가 계속 중이다. 너가 수사를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우리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수사관을 가장한 사람들이 계속 현금을 수거해오는 역할을 지시를 해서 실제로 검거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진화했던 게 대출 사기였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금융 거래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 500만 원을 대출 승인이 먼저 나오고 그 돈을 대신 변제해주면 대출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대출 사기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큰 줄기였고요. 요즘은 여기서 좀 진화해서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코인의 등락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하는 리딩 사기, 또는 교묘하게 범죄에 이용되었던 자기의 통장, 계좌, 차량, 각종 휴대전화 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이 범행에 사용된 흔적이 있으니 관련된 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킹범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모든 계좌의 정보를 해킹해서 빼갈 수 있으니 관련된 돈들을 안전금고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옮겨놔야 된다고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직접 절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의 정보가 모두 노출되었다고 하면서 해당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좌에 있는 현금들을 한 곳에 모아두게 하고 그 돈을 직접 가져와서 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싱범들의 가담을 시키는 방법들이 날로 진화하고 있고, 실제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본인이 이렇게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한 행위가 한두 번에 그친다면 경찰관 입장에서도 고의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수거 행위가 이제 5회, 6회 넘어갈수록 경찰관들의 시각은 왜 몰랐느냐, 이렇게 많은 광고나 국가 정책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 자체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 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모르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저의 의뢰인들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런 주장들은 나중에 양형을 정할 때 반영이 되는 요소인데 무죄로 이어지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이어진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 피싱을 당하면서 소위 몽캠이라고 하죠. 자신의 그 나체 사진을 피싱범들에게 전송하는 바람에 결국 현금 수거채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협박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협박에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로 해서 무죄라고 판단됐던 경우가 있고, 횟수가 경미해서 1, 2회 만에 경찰에 자진 신고하여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검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무죄가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본인이 스스로 가담하고 있거나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자진 신고하시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관으로서 현금을 전달하는 상황을 가서 긴급 체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피싱 범행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과 연락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핸드폰을 끊지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통화를 차단한다든지, 요즘은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심긴 앱을 깔게 해서 폰을 해킹해서 전화 자체를 다 옮겨가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 일단 가까운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주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즘 인스타나 예전 트위터의 X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DM을 많이 주고받게 되는데요. 그 여성이 당한 수법이 핸드폰이 해킹당한 겁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X 메신저로 링크를 들어가서 그 링크로 인해서 악성 앱을 깔게 되면서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이 다 노출됐고, 개인의 민감한 비밀 정보가 노출되면서 이 정보를 가족과 주변에 알리겠다, 그걸 막기 위해서 먼저 몸을 찍은 사진을 요구하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다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인스타에 보면 본인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실 신상 정보가 무분별로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호감을 표시하거나 또는 특정 모델을 제안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한 접근이 본인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꼭 의심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라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주변에 알려서 협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몽캠 피싱 사건에 대해 상담을 들을 때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본인이 범죄의 피해를 당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주변에 먼저 내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속아서 몽캠이나 이런 피싱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이 올 수 있다. 협박범들은 협박할 수 있는 여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협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 먼저 주변에 이 사실을 공개해서 협박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먼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민감한 부분을 알리기는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주변 분들과 함께 사건을 풀어갈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관한 처벌이 강해지고 국가적으로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현금 수거 역할을 맡았던 분들을 구속을 시켜야 보이스피싱이 근절된다는 정책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속아서 범행에 가담하고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셔가지고 자신이 이러한 사안에 개입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이 얻었던 수익 부분을 모두 공개하고 처벌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길이고요. 스스로 범죄를 받겠다는 점들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도 집행유예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로서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의심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면 즉시 주변의 전문가나 경찰관을 만나서 이런 일이 범행이 아닌지, 빨리 범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관은 사실 범죄가 수사 대상인지 유죄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안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의심스럽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서, 물론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본인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경찰관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충분히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했던 다른 의뢰인인데요, 체포 후 조사까지 마친 다음에 찾아오셨는데요, 이미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진술되었고 경찰관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은 크게 반영해주지 않아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셨는데요, 그분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범죄 피해자에서 범행 가담까지 이어지게 된 거라서 피해자인 점을 충분히 드러내서 최대한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같이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피싱범들을 검거했던 경험을 보면 피싱에 가담하셨거나 했던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게 안 잡힐 거라는 기대는 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일이 많거나 다른 사건에 밀려서 안 잡는 경우는 있더라도 못 잡는 건 없습니다. CCTV나 각종 카드 사용 내역, 인근 목격자들 관련된 정보를 다 종합해서 범인들을 특정하고, 저도 실제로 대부분의 범인들을 그런 방식으로 특정해서 체포하고 구속까지 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보이스피싱이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리 핸드폰에 악성 코드를 씹는다든지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도움을 주겠다든지 금융거래나 정보 또는 현금을 요구하게 되면 한 번쯤 의심해보고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피해자인 단계에서는 즉시 가까운 경찰 관서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수거책 또는 자금 세탁처로 가담하셨다는 생각이 드시면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하셨거나 변호를 많이 하셨던 변호사분을 꼭 찾아가셔서 자신의 상황을 상담받으시고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은 저를 비롯해서 경찰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많은 보이스피싱범을 직접 검거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최종 판단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를 했던 경험, 실제 변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